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나스닥 시황과 개별 기업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전에 멤버십 회원분들께 공지사항 하나 전해드리자면요. 저는 오늘 밤 11시에서 11시 20분 사이에 멤버십 게시물을 올리면서 새롭게 매수할 만한 게 있다면 바로 매수하도록 할 테니까요. 평소 저의 실시간 매수 매도를 참고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해당 시간에 멤버십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스닥 증시는 또다시 하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장 초반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는데요. 악재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전반적으로 호재가 악재를 덮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몇 가지 정황들이 나온 부분이 있었고요. 애플의 역대 최대 규모 투자 발표라던가 테슬라의 중국 내 자율주행 관련 소식 업데이트라던가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광물 합의 최종 협의 단계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러우 전쟁이 정말 끝날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된 부분이라던가 뭐 이래저래 괜찮은 소식들이 많이 전해졌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장 초반에 좋았던 상승분을 모두 토해내고 하락으로 방향성을 굳혔는데요. 시장을 끌어내린 악재를 살펴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예정대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관세 부과에 대한 본인의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며 시장을 흔든 부분이 있었고요. 또 중국에 대해서도 투자와 무역 등과 관련해서 강한 규제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소식이긴 한데요. TD 코엔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를 축소한 것 같다는 소식을 전한 부분 역시 나스닥 증시와 반도체 섹터에는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부터는 개별 기업 소식도 전해드리자면요. 일단 애플은 어제 그렇게 안 좋았던 시장 상황 속에서도 혼자 상승으로 마무리했는데요. 향후 4년간 미국에 약 714조 원을 투자하고 2만 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거예요. 며칠 전에 백악관에서 애플의 팀 쿡 CEO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애플이 저렇게 통 크게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하며 미국 내 투자를 결심했다는 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이 잘 진행됐고 애플 역시 본인들이 원하는 걸 얻어냈다는 방증일 수 있는 거죠. 애플은 아마 관세 관련해서 본인들이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부탁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아무튼 애플과 트럼프의 회담은 잘 진행됐다고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투자은행인 TD 코엔에서 제기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투자 축소 소식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 좀 해보자면요. 이건 약간 엇가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성명서를 통해서 자본 지출 확대를 다시 한번 모두에게 확인시켜 주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투자은행인 제프리스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역적 지출 조정일 뿐이지 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 자체를 줄이는 건 아니라고 발표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해당 이슈는 사실 장 초반에는 악재로 작용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되다 보니 그냥 이 핑계도 갖다 붙였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올해 TSMC의 코어스 L 첨단 패키징 용량의 70% 이상을 이미 예약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코어스 S가 아닌 코어스 L의 주문을 저렇게나 많이 넣었다는 건 그만큼 블랙웰의 강력한 수요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기관들의 좋은 평가까지 더해지며 장 초반엔 엔비디아의 강력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주가도 좋게 상승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역시나 시간이 갈수록 투자 심리가 악화되며 하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 소식도 전해드리자면요. 자율주행 사이버캡의 소규모 시범 생산을 2분기에 시작할 예정이라는 루머가 전해진 부분과 올해 안에 중국에서 자율주행을 출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는 소식에 장 초반 좋게 상승했는데요. 하지만 역시 시장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매도 물량이 쏟아졌고 결국 2% 하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럼 슬슬 마무리하자면요. 지금 보면 우리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주요 기업들의 펀더멘탈은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게 보여요. 하지만 워낙 그동안 나스닥 증시가 많이 오르고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기 때문에 별 시덥지 않은 핑계를 다 갖다 붙여가면서 매도 물량이 많이 쏟아질 뿐인 것 같은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게 장기적인 하락 추세로 이어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기업들 실적도 실제로 잘 나오고 있잖아요. 여전히 돈을 엄청나게 잘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 보면 막 투자도 수백 조씩 계속 때려 붙잖아요. 이게 돈을 못 벌고 돈 쓰는 게 부담되면 저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또 제가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기업의 펀더멘탈적인 요인이 아닌 지금같이 정치적인 요소라던가 아니면 그 외 다른 변수에 의해 시장이 하락한 경우는 지나고 보면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모두 아주 좋은 매수 기회였다는 점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주식 투자의 알파와 오메가는 그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냐 없냐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 때나 매수를 막 들어가고 이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추천하진 않지만 본인만의 분할 매수 원칙을 잘 지키면서 기다리다 보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저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 11시에서 11시 20분 사이에 멤버십 게시물을 올리면서 새롭게 매수할 만한 게 있다면 바로 매수하도록 할 테니까요. 평소 저의 실시간 매수 매도를 참고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해당 시간에 멤버십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구독자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멤버십 회원분들은 오늘 밤에 미국장 시작하면 그때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